저도 싱글 맘으로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변호사도 받기 어려운 양육비. 도대체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어? 대단한데? 출국 금지 요청이 생겼어요.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출국 못한대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일단 너무 많어. 뭐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네, 쉽지 않아 보여요. 벌써 첩첩산중이, 우리가 이런 걸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요 범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고요. 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골에 내려와서 좀 한가로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혼 가정, 우리가 이혼율이 많다고 하지만 과연 이혼 가정을 위한 제도,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잘 정비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혼율이 높으니까 숙려 기간을 둬서 이혼을 못하게 막을 것이 아니라요. 자, 이혼을 했으면 이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혼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혼율이 높은 게 현실이야, 사회 현상이야. 그러면은 그 사회 현상을 도외시하고 이혼율을 막기 위해서 그 뭐예요? 숙려 기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숙려기간의 제도는 뭐냐면요, 국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삶에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차피 그렇게 막지 않아도요 이혼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국가가 너는 이혼을 너무 경솔하게 선택해, 그러니까 너의 판단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을 기다리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도 1개월을 기다리라는 게 숙려기간이라는 거잖아요. 숙려기간. 도대체 뭘 숙려하라는 거야? 더 이상 숙려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혼을 그렇지 않아도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혼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혼한 사람이 건강하게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그런 것 없이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혼 가정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지원해주는 거, 그런 쪽에 신경을 쓰면 되는 거지, 국가가 야 이혼하지 마, 이혼 못하게 막어, 그게 해결책인가요? 그러려면, 이혼율을 아예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안 시키면 되잖아요, 차라리. 애시당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위정자들이 도대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짤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양육비 이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어차피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는요 부모가 같이 키울 수 없잖아요. 공동 양육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쪽 부모가 키우게 되는데, 그럼 그 부모가 아이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비를 잘 주면 돼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잘 주면 되는데, 잘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양육비 채권을 잘 주지 않을 때 채무자한테 어떻게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법적으로 얼마나 잘 강제력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번에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한 법률이 시행이 돼요. 근데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을 봐야 되겠죠. 자, 잠깐만 좀 끊었다 가자. 끊었다 가자.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양육비 이행 법률이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홍보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저도 이혼 가정에, 저도 싱글 맘으로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저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받기 어려운 양육비. 도대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법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이혼 안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혼 할 일 없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법을 봐야죠. 법을 볼 때는 어디를 보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세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웹이니까, 필수 웹이니까 깔아 놓으시고요. 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양육비 이행법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법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2021년 7월 13일 시행이 됐습니다. 관할 부서는 어디예요? 여가부예요, 여가부. 가족지원과예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전화번호 친절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전화 돌려요? 그러면은 진정 넣으세요. 이게 소관 부서라는 거예요. 이 법을 누가 소관하냐면 여가부에서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여가부가 책임 부서라는 말인 거죠. 전화번호도 옆에 있고요. 자, 한번 양육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21조의 3부터 볼게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여러분,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할 수 있어? 대단한데? 대단하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운전을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제약이에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큰 빚을 지고 있어. 근데 내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겠대. 그러면 아마 없는 돈이라도 끌어갖고 와서 줄 거예요. 그만큼 운전면허는 굉장히 중요한 생계 수단이에요. 사회생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를 볼게요. 과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1호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근데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 일단 너무 많어. 뭐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른 법도 봐야 돼. 가사소송법 보라고 했죠. 이거 중요한데요. 이것까지 봐야 돼.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네, 쉽지 않아 보여요, 벌써.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여기도 이미 복잡한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끝나지 않아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위원회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그러니까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협조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기 다만 여기 예외 규정이 또 나오죠.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의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려고 운전면허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효과가 큰 경우에는 또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가사소송법 68조 1항 1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안 됐을 때 이게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은 뭐예요? 여성가족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 여가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지방경찰청장이 협조하여야 한다. 예외 사유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냐면요. 출국 금지 요청이 생겼어요. 아,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양육비 안 주면 출국을 못 한대요. 이거 대단한 거죠. 지금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국을 잘하지 않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면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뭐 업무상 가는 것도 자유로워진다면 이건 굉장히 큰 제약이에요. 대단한 이행 강제력이죠.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이 되는데 과연 그 실질은 어떤지 볼까요?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벌써 또 어렵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와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출입국은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이에요. 운전면허는 경찰청 소관이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관리법 제4조 3항에 따른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2항에 법무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 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를 한 경우에는 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국 금지 요청을 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겨우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이 법조문만 봐도 알죠. 엄청 길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단 공개 한번 볼게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3호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이따가 볼 건데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1호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시작도 하지 않아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각 후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재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옛날에 데드파더스 있잖아요. 거기에 올리는 명단 공개를요. 이제 국가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민단체가 먼저 한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아니 이혼 가정이 이혼율이 굉장히 많고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라면은 당연히 국가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숙려 기간을 만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런 게 바로 탁상 공론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옆집에서 개를 이렇게 잘 잡나 봐요. 지난번에도 잡더니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하던 일을 국가가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아마 이제 이걸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저도 이혼 가정에 싱글 맘으로서 굉장히 좋아진 게 없어요. 그냥 시민단체가 하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할 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도대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안 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자, 그럼 그게 도대체 뭔지 봐야 되겠죠. 자, 가사소송법이죠. 68조입니다. 특별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1항 이렇게 제63조의 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게 감치명령을 말하는 감치명령. 감치가 뭐예요? 인신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금하는 거죠. 30일, 그러니까 최대 한도는 30일이에요. 감치하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몇 가지 있지만 여기에요.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치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고 나서도 돈을 안 갚을 때 비로소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첩첩산중이 우리가 이런 걸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새로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새로 법이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을 내가 써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돼요.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청구죠. 청구 사건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양육비 판결이 아니에요. 당연히 양육비 판결은 받았어. 이미 그건 받았고 그 이후에 안 줄 때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 명령 신청을 해요. 근데 명령이 났어. 너 빨리 갚아. 이행 명령이 났어. 법원에서. 근데 안 갚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안 갚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감치 명령 신청을 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래 오케이. 너 안 내? 정당한 이유도 없어. 그러면은 30일 동안 감치 명령을 해요. 자, 그래도 돈을 안 갚아. 그랬을 때 비로소 하는 게 출국 금지, 또 뭐예요?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명단 공개 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이게 전제가 1번과 2번이 전제된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요. 예외 사유가 또 없어야 돼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또 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장난치자는 거밖에 안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각국 위원회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어디로? 운전면허는 경찰청, 그 다음에 출국 금지는 법무부에 요청을 하면 경찰청은 협조하여야 한다지만 법무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은 통보는 해줘라. 요런 여가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당장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 아이랑. 내가 아니라 아이의 양육이 어려운 환경이야. 양육비가 없으면. 근데 이행명령 신청하는데 시간 걸리죠. 이거 얼마나 걸릴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법원 기일도 잘 안 열어주는데 막 6개월? 6개월 걸린다 쳐요. 빨라야 6개월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해. 그러면 30일 또 기다려야 되고요. 감치명령 신청에 재판해야 되죠. 그러면 또 뭐 6개월, 빨라 6개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해줘. 그러면 이것들 해. 얼마나 걸릴까요? 1년,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갚아. 결국 없어요. 방법 없다. 과연 이런 법을 정비했다고 해서 이제 양육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과연 그럴까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은요. 뭐 경제력이 없어서 안 주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안 주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요. 재산도 다 빼돌려 놔요. 그러면 진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는 굉장히 유효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가가요 개인의 삶에 가부장적으로 개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네가 뭔데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혼하는데 왜 숙려기한이 필요하지? 나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렸어. 근데 또 기다리래 3개월을. 그 이유가 뭐야? 네가 경솔하게 생각한 거일 수 있으니까 다시 생각해봐. 굉장히 국민을 굉장히 낮게 보는 거예요. 국민의 수준을. 경솔하고 무책임한 인간상을 그려놓는 거죠. 물론 숙려기간 그 제도로 인해서 이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향 평준화. 우리 모두 경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경솔한 시민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그런 가부장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국가가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네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까지 다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혼 숙려 제도를 두지 말고 결혼 숙려 제도를 둬라. 차라리. 그게 좀 더 맞는 거죠, 현실에. 왜냐하면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거고요.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시민들이 정말 이 국민들이 걱정이 된다면 위정자 분들께서는 이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짜내지 말고 이혼을 한 가정이 어떻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자녀가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이렇게 거창하게 막 현란하게 잘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할 것처럼 막 하지 말고요. 실질적인 저게 잘 운영이 되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여성가족부 소관이잖아요. 저 법률 자체가. 그러면은 여성가족부는요. 양육비라는 건 여러분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 모르죠. 남자가 키울 수도 있고 아빠가 키울 수도 있고 엄마가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성별로 나누지 말고 여가부는요. 여성만 도와주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가족부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빠가 아이를 양육한다면 엄마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수식어로 좀 떼면 좋겠어요. 이건 자녀를 위한 거니까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뭐 법을 아무튼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 법이 시행이라도 잘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석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추석 때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혼 가정의 애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궁함은요 누구도 견디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요 모든 것의 원인이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공궁하다는 것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거는 개인 책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양육비를 줘야 되는 책임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그것은 국가가 뭐 사적 자치 그따는 얘기 하지 말고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요 범죄입니다. 그게 진정한 아동학대예요.
변호사도 받기 어려운 양육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공공하다는 것이 비행기 소리가 원래 안 났는데 왜 저러지?